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년과는 다른 아주 파격적인 신년사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이거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보통 신년사를 할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금년 한 해 이렇게 차이나가 이런 경제적인 업적을 이뤘고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어떤 장밋빛 비전을 인민들한테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처음으로 중국 경제의 어려운 경제난을 인정하고 이거를 정부가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극복하겠다, 결국은 극복할 것이라는 어느 강한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래도 2024년에는 약 5% 성장,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요.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외국의 싱크탱크는 또 이 꼬리표를 달아요. 로디움 그룹은 really? 진짜 작년에 2024년에 중국이 5% 성장했느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중국은 한 2.4%나 2.8%밖에 성장 못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로디움 그룹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디움 그룹 말은 100% 신뢰할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반론입니다. 이 주석이 한 말을 보면은 The current economic operation is facing some new situations. There are challenges from the uncertainty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그러니까 좀 이 중국 경제가 참 이렇게 새로운 챌린지에 도전했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불확실성. 이게 외부로부터의 불확실성, 이게 뭡니까? 점잖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금년에 이제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집권 2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징이 분석하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1기에 이제 차이나 베이징을 했는데, 이 트럼프의 생각은 자기가 연임할 줄 알고 1기에 이만큼 차이나 베이징을 하고 2기에 이만큼 차이나 베이징을 한다고 계획을 짰는데, 자기가 이 재선은 안 됐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권 2기에는 마지막 원래 계획대로 이제 차이나를 보다 파격적으로 거칠게 배싱하겠다는 건데, 근데 차이나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트럼프 돌풍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중국으로서는 이게 사실 괴로워요. 중국 GDP의 약 17%가 대미 수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로디움 그룹은 금년도에 잘해야지 4.5% 성장할 거였는데, IMF 같은 국제기구도 한 4.5%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60% 진짜 관세를 매기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한 외국 전문가들은 1%포인트 내외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 시츄에이션에서 3.5%밖에 성장 못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중국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또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make the right choice and work with China in the same direction to avoid disruptions.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차이나하고 잘 협조하자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베이징은 이 내부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이나 지도층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확실히 트럼프는 때린다면 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2차 무역전쟁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의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1차 무역전쟁 때 2018년에 25% 관세를 떼었던 베이징이 그냥 맞대응을 했어요. 미국이 알루미늄이나 철거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그 다음에 미국산 농산물, 또 미국이 딴 거 때리면 미국산 화학제품, 직물들에서 막 맞대응하고 관세를 매겼는데,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때리는데 지금 2기 때는 60% 때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베이징 입장에서 그렇게 때릴 때 맞대응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가 1기처럼 보복관세 매기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가만히 두드려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제일 빼기 쉬운 카드가
히토류로 이제 대응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굉장히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뭐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만 통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 누이시는데, 외신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China has limited firepower to counter US tariff.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매기면 차이나가 강력히 대응하는 데는 약간 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2차 무역 전쟁은 차이나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히토류를 무기화를 썼는데 너무 남발해 버렸어요. 너무 일찍 칼자로 막 꺼내고 휘둘린 거예요. 중국 히토류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뭐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고 가성비가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히토류 생산에 환경 파괴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환경 파괴를 감수하는 대로 값싸게 히토류를 공급하니까 딴 나라들이 히토류가 있어도 개발을 안 했는데, 중국의 히토류를 수출을 통제하고 무기화시키니까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방 세계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히토류에 대한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고 히토류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이제 약해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런 히토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히토류 개발에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또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 아래 그냥 히토류 황금 시장이에요. 황금 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신이 단적으로 보여주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저 그래프가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이거 히토리의 중국 수입 비중인데, 예를 들어서 그 게르마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2023년 초만 해도 그 75%를 미국이 중국에 의존했어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작년 말에는 31%를 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가 히토리를 무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변화하고 뭐 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더 갈리움도 40%에서 10%로 뚝 4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갈리움 같은 거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보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캐나다가 이제 미국에 대한 주요 갈리움 히토류 공급 국가로 떤 거고, 게르마늄, 가공 게르마늄 독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겁니다. 히토류가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하지만 뭐 영국이나 그 호주에 대해서는 제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이나 호주 수입상이고 히토류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재수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그렇게 약발이가 약해질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 국채 대량 매각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현재 중국이 약 한 7,6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외신의 분석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2020년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때 외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대량 파는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다가 막 팔았으니까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가 무려 1조 달러를 그냥 국채를 구매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중국이 7,600억 불 그 국채를 대량 매각해도 미국 중앙은행은 최대 1조 달러까지 그냥 대량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천조국 오기 전에 달러가 세계 지폐니까 미국은 필요하면 달러 찍어서 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지만 진짜 베이징에 독신 먹고 7,600억 불의 미국 국채를 매각하잖아요. 그럼 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 달러를 어디다 쓰죠? 그냥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 위안화로 바꿔버리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가 캐시카우예요. 미국의 국채가 4조 4천억 불인데 상당 부분 워렌 비프시 갖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최소 2년간 이렇게 투자하면 200억 불 달러 수익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가 하는 건데, 이 투자를 보복하겠다고 섣불리 칼을 빼면 오히려 중국이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규제하니까 이 베이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지지는 엔비디아에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또 12월 달에는, 작년 12월 달에는 미국의 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를 올라고 제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에 의해서 보복하고 좀 못살게 해놓은 거죠. 대응 보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자충수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미국 기업이 그 중국에서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은근히 안 다니는데, 미국 기업이 탈중국을 막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신규 투자가 중국에 안 들어가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서는 제한된 정책 옵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대급으로 금융을 완화해갖고, 금융과 재정을 완화해갖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러는데, 야, 이것도 쉽지 않죠. 이미 그 중국의 지방정부나 이런 데 부채가 많고, 그러면 이게 돈을 푼다는 거는 중국 가계가 이렇게 막 돈을 써가지고 지갑을 열어갖고 소비가, 내수가 진작되게 하는 건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 가계 자산의 65%가 아파트에 집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돈 풀어도 아마 힘들 거라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약세로 매길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거든요. 흔히 이렇게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중국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대량 탈출하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결정적인 약점은, 러시아는 아무리 미국이 경제 제재해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2년 이상 전쟁하는데, 한국은 팬데믹 이후에 내수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특히 대미 수출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한 5%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중국의 어떤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또 1차 무역전쟁 때는 트럼프가 25% 관세를 매겼더라도 풍선 전략, 풍선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 못 가니까 뭐 만만한 동남아 시장이나 EU 시장 뚫고 중남미 시장 뚫어갖고 뭐 전기차 엄청나게 동남아나 EU 시장에 쏟아내갖고 면했는데, 이제는 제3국 시장 진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국내 과잉 생산, 철강, 전기차, 솔라 패널 이런 거를 저가로 전 세계에 밀어내가지고, 뭐 EU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 매기고,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남미 국가, 칠레도 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뭐 난리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7년에 이제 대만 통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내후년에 이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진짜 중국이 대만 통일할 가능성이 커지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취임하기 전에 애매한 소리를 몇 가지 했어요. 야, 타이완 너희들도 방위 수업면에 그러니까 방위비 자체 분담금 올려. 그러고 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차이나가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 베이징이 오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베이징은 차곡차곡 지금 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특히 상륙 작전에 필요한 그 해군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 저 사진에 보이는 세계 최대 상륙 강습함을 진수했어요. 4만 톤급입니다. 4만 톤급. 상륙함 4만 톤급이면 어지간한 항공모함급이에요. 저기다 그 뭐 전작지 사출기도 달겠다 그러고, 그럼 고정이 그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미국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군력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만을 포기하면 Make China Great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완전 쪽팔리는 겁니다.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Make China Great하게는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일 큰 게 지금 전략상으로 대만은 불침 항모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대만 태평양 해안에 해군기지, 잠수함 기지 맹공을 막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바로 앞에 오키나와 미국 해군기지가 있고, 괌 미국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본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 필리핀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내주는 꼴이 되니까 절대로 안보 측면에서 양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으로는 저렇게 상륙 강습함 맹길고 뭐 이렇게 뭐 스텔스기 맹길고 이렇게 중국이 팽창하고 있지만은, 이 전쟁을 하려면 뭐 좋은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전투력이 중요하거든요. 지휘 능력 그런 게 중요한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거면 저 인민회항만을 이렇게 포문 잡았는데 심각한 부패와 기강해이 때문에 내후년에 전쟁하기 힘들 거다. 특히 대만 침공하기. 지도자가 그 군 지휘부를 뭐 막 교체하잖아요. 군의 최고 지휘부 뭐 국방장관 뭐 로켓사령관인데, 로켓사령관 하면 그 시소에게 진짜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맹긴 부대이고 자기가 제일 신이 많은 장군을 거기다 맡겨놨는데, 이 로켓사령부에서 뭐 미사일 액체를 넣듯이 물 채우고 그거 난리치니까 이게 갈고 그러는데, 이게 군의 부패라는 게 이게 드러난 게 저거지. 저게 어떤 아래로 내려가면 뭐 사단급, 대대급, 중장급을 하면 어떠한 부패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 거대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잘하려면 장군들, 지휘부가 똑똑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위주의 국가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능력 있는 장군보다는 충성을 잘하는 장군을 이 요직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나가 대만 들어가는 건 완전히 100% 다른 전쟁입니다.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대만 해협이 110km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는 게, 지상전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공중전도 할 수 있어요. 비행기 갖고 붙으면 되고, 지상전도 탱크 갖고 붙으면 되는데, 상륙작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태평양 정제에서 처음으로 남태평양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날 때 오키나와까지 수십 번의 상륙작전을 했어요. 뭐 필리핀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수십 번 상륙작전을 해본 군대만이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배맹기라고 처음에 뭐 한 1년 굴려보고 전투 경험도 없는 군대가 해군, 공군 가지고 상륙작전 하는 건 저는 뭐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이 내가 1차 전 때 갈리폴리 상륙작전 아닙니까? 처칠이 해군 장관이었거든요. 처칠이 자기가 주장해갖고,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입구 이 좁은 해협인 갈리폴리에 영국군하고 호주군이 상륙을 했는데, 이게 안 해봤잖아요. 영국도 그런 대규모 상륙작전 안 해봤잖아요. 영국도 솔직히 말해서. 대포는 이쪽 해안에 내렸고, 포탄은 저쪽 해안에 내린 거예요. 근데 대포가 멀쩡히 있으면 뭐예요? 포탄이 저쪽 해안에 내는 거니까. 이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을 안 해보니까. 그리고 상륙작전 해갖고, 그 많은 병력이 내려갖고, 이 해안에서 4km 이상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터키군의 이 해안 방어만을 뚫지 못해갖고 엄청난 희생자를 영국군하고 호주군하고 철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상륙작전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참 제가 이 차이나에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미국하고 빡세게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군사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경제 측면에서 미국하고 한때 2021년에 미국의 77%까지 이렇게 차이나가 접근했다가 점점점 경제력 격차가 커져요. 요새는 차이나가 미국의 64%밖에 안 돼요. 경제력에서는 이렇게 접근했다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군사력에서는 차이나가 미국하고 점점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차이나가 발표한 것보다도 모든 전문가들은 실제로 차이나의 국방비는 뭐 회계 기준이나 뭐 이렇게 구매력 그런 게 숨겨진 지출이 있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 정도 군사비가 많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국방 예산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은 발표보다 많은 뭐 900조 원 정도면 미국의 거의 맞먹는 군사비가 되니까 저게 이게 기현상이고, 저거 진짜 차이나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현상입니다. 저렇게 나가면 경제력은 점점점 미국보다 처지는데, 이 군사력이 하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국방비 부담이 있다 그러면 소비에트 짱납니다. 잘못하면. 저걸 베이징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